자, 1297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주어졌네요. 그죠? 초항이 300이고 자, AN 플러스 1에서 4를 더하면 AN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할 때 AK가 88을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 즉, 일반항을 구해달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초항은 주어졌고 이 다음 점화식을 보면 요 AN 플러스 1에다가 4를 더하면 AN인데 요 4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N 플러스 1은 바로 AN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그 다음 항은 앞에 항에서 4를 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4가 이 마이너스 4가 뭘 의미합니까? 공차를 의미하면서 이 수열은 AN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점화식을 보고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이죠. 그리고 초항이 300이 되려면 1을 넣었을 때 300이 되려면 자 플러스 304가 있으면 1을 넣으면 바로 초항이 300이 되겠죠. 됐나요? 자, 여기 일반항입니다.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AK가 88, 즉 88은 제 몇 번째 항인가 물어보죠. N자리에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304가 바로 88이 되는 K값을 구해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4K는 얼마 되나요? 304에서 88을 빼면 되겠죠. 4에서 8을 빼면 얼마가 되고 6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9에서 8을 빼면 1이 되고 2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누어 주면 바로 5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54번째 항이 바로 뭐가 된다? 8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점화식을 보고 바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고 요 마이너스 4가 바로 공차라는 것을 알면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298번입니다. 자, 초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4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주어졌죠. 이렇게 점화식에 자, 항이 3개 나오면 반드시 2개의 항이 주어져야 된다고 했죠. 이 점화식을 보고 또 생각해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2an 플러스 1을 이항하면 2an 플러스 1은 바로 an 플러스 2와 바로 an을 더한 게 같죠. 이거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이 수열 AN은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야지 다음에 시그마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AN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공차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공차는 바로 1이 2고 A2가 4니까 두 개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공차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2니까 자,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2n이 되겠죠. 공차 n이 되고 초항이 2가 되려면 n에 1을 넣으면 2가 되겠죠. 따라서 이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일반항은 2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K와 AK 플러스 1을 구해서 곱한 것을 분모에 대입해서 시그마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AK와 AK는 얼마가 되고 바로 N에다가 K를 대입하니까 2K가 되겠고 A에 K 플러스 1은 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2에 K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4K에 바로 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시그마. 자, K가 1부터 20까지인데, 자, AK와 AK 플러스를 곱한 게 4KK 플러스니까 4K에 K 플러스 1이 분모가 되고 분자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상수 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실수배니까 분모에 있었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그마는 KK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또 남았네요.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의 바로 KK 플러스 1분의 1은 암기하자고 했죠. 바로 N 플러스 1분의 N이 되어 있네요. 부분 분수를 처리해도 되지만 하도 많이 나오니까 외우자고 했죠. 4분의 1 곱하기 자 20을 K 플러스 1에 대입하면 K에 대입하면 21이 되고 20을 K에 대입하면 20을 분자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4와 20을 약분하면 5가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21분의 5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을 찾아내면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이 되겠죠. 등차 중앙이라는 것을 발견해내면 바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1299번입니다. 자, am 플러스 2에서 am 플러스를 빼는 값과 am 플러스 2에서 an을 빼는 값이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거와 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게 같으니까 바로 공차를 의미하는 거죠. 공차를. 맞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을 이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am 플러스 1이 되고 요 마이너스 an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am 플러스 2가 되어서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쪽 사이드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이 an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되고 A2가 마이너스 16이고 A5가 마이너스 7일 때 전체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값이 최소화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두 항을 보면요. 이 두 항을 보면 A2가 마이너스 16이고 A5가 마이너스 7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럼 값이 점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값이 커지기 때문에 공차가 무엇이다?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항도 음수겠네요. 음수인데 첫 번째 항이 음수인데 공차가 양수가 된다면 우리가 계속 이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어느 항부터는 어느 항에서는 이 항이 바로 양수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양수가 나올 수 있으면 이 양수가 최초로 나오는 요 앞에 바로 요 AN 항보다 앞에 항까지 여기까지의 합이 바로 뭐가 되겠다? 바로 최소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항을 찾아서 일반항이 양수가 되는 항 앞에 항까지의 합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것 우리 등차수에서 풀어봤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가 되면 이 항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양수가 나오죠. 이때 합의 최소가 되려면 이 양수가 나오는 항 앞에 항까지의 합이 바로 최소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16이고 A5가 마이너스 7이니까 자 차이가 몇 개죠? 3개죠. 3개니까 바로 3D가 되겠네요. 3D가 바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6을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6을 빼버리면 플러스 16이 되어서 바로 3D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D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등차수의 일반항은 3n으로 출발할 것이고, 자, 2보다는 5를 숫자가 작으니까 5를 넣으면 마이너스 7이 나와야 되네요. n에다가 5를 넣으면 얼마입니까? 15죠, 15. 15인데 마이너스 7을 넣으면 마이너스 7이 나오려면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n에다가 sorry. 자,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15가 되잖아요. 15.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n에다가 5를 대입하면 15가 되는데 15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아니면 자 2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하면 6이 되니까 6 마이너스 22는 바로 마이너스 1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공차가 3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A1을 구할 수가 있죠. A1은 바로 공차가 3이니까 3이 커져서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9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 3n 마이너스 22가 양수가 나온 걸 찾아봐야 되겠죠.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거. 자, 그러면 3n은 얼마? 22가 되고 n은 3분의 22가 되어서 약 7점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7점 얼마보다 큰 제 몇 항부터 8항부터 어떻게 처음으로 뭐가 나온다? 양수가 등장하죠. 맞습니까? 제8항에서 양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소가 되는 항은 바로 이 8항 앞이니까 따라서 제7항까지의 합이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8항에서 양수가 처음으로 나오니까 7항까지의 합은 모두 다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면서 모든 수의 합이 가장 작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8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8항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요 7항까지의 합보다는 다시 조금 더 커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300번입니다. 자, 수열 n이 A1이 4이고 AN 플러스 1은 자, AN의 2배라고 하네요. 자, 다음 항이 그 전 항보다 2배가 되기 때문에 요 2가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AN 수열은 등비수열이 되죠.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이면서 공비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의될 때 처음으로 척이성이 되는 항은 제 몇 항일까? 바로 일반 항을 구해달라는 말이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일반 항은 어떻게 됩니까? 초항 4에다가 곱하기 공비에 바로 n-1이 되겠죠. 얘가 바로 1000 이상이니까 얘가 1000 이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등식이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바로 얘는 4로 나누면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250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바로 지수 부등식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려면 지수가 분자에 있으면 지수의 문자가 있으면 이 250을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로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런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우리가 250에 가까운 2의 거듭제곱을 보면 2의 7제곱이 얼마? 128이고 2의 8제곱이 256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지수가 얼마? 8이 되는 순간 250보다 처음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n-1이 얼마 이상? 8 이상이 되어버리면 8이 되어도 되죠. 그죠? 8 이상이 되면 처음으로 250보다 크게 되겠죠. 따라서 L이 얼마 이상이 된다? 9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제 몇 항부터? 9항부터가 바로 처음으로 1000 이상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공비수열에서 많이 풀어보았죠. 아시겠습니까? 1301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A1은 1이고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입니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사이드의 곱이죠. 바로 등비중앙을 이야기합니다. 등비중앙. 맞죠? 따라서 이 AN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자, 등비수열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아직 공비는 알 수가 없죠. 이 등비 중앙을 가지고는 공비를 찾아낼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정의되고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한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항 차이를 보면 몇 개 차이가 나죠? 10개 차이가 나죠. 맞습니까? 이럴 때 A10분의 A3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R의 10제곱 맞습니까? 왜냐하면 A1이고 분모는 A1이고 자 분자 A11은 A1부터 시작해서 R을 몇 번? 10번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1이 약분이 되죠. R의 10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A3분의 A13도 A3분의 A13도 요게 10개 차이가 나죠. 그럼 얘도 R의 10제곱이 되죠. 왜냐하면 A3분의 A13도 A1부터 가지 말고 3부터 간다면 R이 몇 개 필요하면 됩니까? 10번 가면 되겠죠? 따라서 약분하면 R의 10제곱. 마찬가지로 얘도 10개 차이 나니까 R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얘가 9가 되겠네요. 그러면 3R 10제곱이 9가 되죠. 따라서 R의 10제곱은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 R 값은 지금 찾기가 불편하죠. 사실 R 값은 10의 거듭제곱이니까 10의 바로 제곱거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제곱근의 3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얘는 몇 칸 차이죠? 20칸 차이죠. 따라서 얘를 다시 보세요. A10분에 A30은 A10으로부터 출발해서 R이 20번 있으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R20제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R20제곱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럼 R10제곱이 3이니까 R20제곱은 R10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3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요게 바로 A의 T번째 분의 A의 K번째다. 됐나요? 요게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다? 공비에 바로 K-T 제곱이 된다는 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302번입니다. A1은 1이고 A2는 3인데 자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보면 우리가 로그를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로그를 없애버리려면 왼쪽에도 로그 한 개, 오른쪽에도 로그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2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좌변은 로그 am 플러스 1의 바로 뭐가 된다? 제곱이 되겠죠. 2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그의 합의가 바로 진수의 곱으로 나타나서 로그 an 곱하기 바로 am 플러스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 되겠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양변을 로그 하나가 두었으니까 양변을 로그를 없애도 되겠죠. 그러므로 am 플러스 1의 제곱은 am 곱하기 am 플러스 2가 되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이 되죠. 그러므로 이 AN 수열은 바로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A1이 1이고 A2가 3이니까 공비 또한 얼마다? 바로 3에서 1을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 2K-1입니다. 따라서 AN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AN은 자 초항이 1이죠.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바로 3의 n-1제곱이 되어서 1은 생략하면 되겠죠. 따라서 3의 n-1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AN을 찾았네요. 자 그러면 A의 2K-1은 어떻게 됩니까? n자리에 2K-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3에 여기에 2K-1을 대입하면 되죠. 요 n자리에 2K-1을 대입하면 바로 2K-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즉 합성 함수 형태라고 그랬죠. n자리에 2K-1을 대입하면 되는 거 합성 함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는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의 3의 2K-2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K가 지수에 있으니까 얘는 바로 얘 자체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뭐죠? 바로 공비는 3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된다? 3의 제곱으로 해야 되죠. 따라서 공비는 얼마 된다? 3의 제곱 바로 9가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초항은 K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2 빼기 2니까 제로입니다. 3의 0제곱 1이죠. 자, 초항은 1이고, 자, 공비의 한개수가 1부터 10까지니까 10개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자, 분모가 8이 되니까 8분의 1에 바로 9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면 됩니다. A의 2K-1을 구하기 위해서는 AN을 구한 다음에 N자리에 2K-를 대입하는 합성함수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303번입니다. 자, A1이 2가 되고 A2가 1이 수열 AN에 대하여 여기에 2차 방정식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an이 되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배의 an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상수항이 an 플러스 2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럴 때 n은 1, 2, 3으로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죠.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자, 중근 bx를 가진다고 하네요. 즉, 이놈의 x의 근이 바로 bn을 가지는데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중근을 가진답니다. 맞죠? bn 하나만 가진다는 뜻이겠죠. 자, 이럴 때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 b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근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bn을 구하면 바로 n자리에 k를 대입하면 bk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중근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짝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판별식 D가 제로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2가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반제곱이니까 am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 반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바로 AM 곱하기 AM 플러스 2다. 요게 바로 제로죠. 그러면 이 식은 AM 플러스 1의 제곱은 바로 AN 곱하기 AM 플러스 2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수열 AN은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자, 등비수열이 되죠. 등비수열. 가운데 거의 두 개, 제곱은 양쪽 사이드의 곱이니까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러면 이 AN 수열을 우리가 파악을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공비가 얼마 돼요? 2에서 1이 되니까 공비가 2분의 1이죠. 따라서
R이 2분의 1인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AN을 찾는 것이 아니고 BN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냥 중근 조건을 한번 처리해 보니까 바로 AN은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근, 바로 근을 찾아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될 수 없잖아요. 맞죠? 따라서 근의 공식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근은 x죠. 그죠? x는 짝수니까 뭐죠? a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짝수니까 a분의 하면 되니까 a가 바로 an이네요. a분의 마이너스 반이죠. 마이너스 반을 해버리면 am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이면 요거 제곱이죠.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요게 바로 뭘 의미한다? BN은 의미하는 거죠. 요게 바로 근입니다. 중근입니다. 바로 BN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가 중근을 가지니까 사실 이 루트 속은 판별식 D가 되죠. 요게 지금 바로 얼마입니까? 여기서 구해봤잖아요. 그죠?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야지 이 자체의 중근을 가지겠죠. 맞습니까? 요게 제로가 돼야지 중근이 바로 AM분의 AM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중근 B에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M분의 AM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나누었습니다. 얘가 바로 공비를 의미하네요. 그죠? 따라서 공비가 얼마이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B에는 얼마이다? 2분의 1이네요. B에. 자, B에는 2분의 1이라는 바로 무슨 수열? 상수 수열이 되겠습니다. 모든 항이 바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시그마 K는 1에서 100까지의 바로 BK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을 사실 몇 번 더하라? 100번 더하라. 그러면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상수가 되면 바로 100과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을 100번 더하면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파악이 되나요? 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 중근을 구해야 됩니다. 중근이 바로 Bn을 구해야 되는데 이 중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면 그죠?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면 이 루트 속이 제로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얘가 바로 등비수열이 된다는 뜻이죠. 요 AN 수열은 여기 제로가 돼야 되니까 AN 수열은 등비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B에는 AM분의 AM 플러스 1인데 얘 자체가 바로 공비를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A1이 2고 A2가 1이니까 공비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므로 B에는 2분의 1이라는 상수 수열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시그마 1에서 100까지의 PK는 바로 2분의 1을 몇 번? 100번 더한 것이 되니까 바로 결론적으로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만 파악한다면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